반갑습니다. 와! 자, 우리 선생님들 잘 지내시고 계시죠? 3월 몸도 마음도 힘든 시기지만 저도 함께 응원하겠습니다. 우리 선생님들 힘내서 3월 잘 보내시길 저도 함께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3월 연수는 제가 영상으로도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바쁘셔서 못 들어오신 분들을 위해서 촬영을 하고 있으니, 자, 시간 내실 때 보시고 반드시 톡방에 나눔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 우리 브레인 아로마 테라피 3, 4월 연수입니다. 브레인 아로마 테라피는 2개월에 한 번씩 연수가 진행됨을 공지해 드리겠습니다. 선생님 일정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제 이름은 박갑순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는 내교육을 24년째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요렇게 한번 둘러보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제일 먼저 선생님들이 이걸 다시 한번 짚고 갔으면 좋겠어요. 내가 하는 일이 뭐지? 내는 우리 몸에서 어떤 영향을 미치지? 얼마나 많은 일을 하고 있지? 한번 생각해 보고 가시라고 제가 준비했습니다. 뇌는요, 우리 몸의 전체의 2%밖에 차지 안 해요. 그죠? 그렇지만은, 사용하는 에너지는 20%라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그만큼 큰 비중을 갖고 있어요. 아주, 작은 이렇게 구조이지만은, 사용하는 용량은 엄청 큰 용량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내가 하는 일이 많죠? 네, 다 내가 하는 일이에요. 신체의 향상승이라든지, 감정 조절이라든지, 생명 유지라든지 인지, 학습, 기억, 운동 모든 것들이 내가 하는 일이라는 걸 선생님을 한번 확인하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 회사를 한번 소개해 드리자면요. 저희 회사는 해피 브레인 프로젝트를 계속 추구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몸도 튼튼하고 마음도 튼튼하고 뇌도 튼튼한 그런 아이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저희가 비전이 있고, 그리고 앞으로 계속해서 추구해 나가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몸 튼튼, 먼저 몸이 튼튼해야 되고, 그 다음에 마음이 튼튼해야 되고, 그래서 내가 튼튼한 체덕지를 추구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어느 하나에 치우치지 않고 골고루 발달을 해야만 이 아이가 제대로 된 성장을 하겠죠, 그죠? 그래서 저희는 영유아 시기부터, 영유아 시기는 뭐예요? 내가 만들어지고 있는 적절기인 시기죠, 그죠? 그래서 성인내만큼 만들어지는 시기가 6세 후반기에서 7세 전반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선생님들이 담당하고 있는 아이들은 지금 내가 만들어지고 있는 최고의 중요한 시기, 이 시기에 몸도 마음도 뇌도 튼튼한 아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 오늘 그 원리 한 컷만 제가 말씀을 드리고 갈게요. 뇌는요, 수직과 수평이 있어요. 수평은 잔해, 운해, 이렇게 딱 생겼죠. 그죠? 잔해, 운해고, 수직은 삼청 구조로 이루어져가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 수직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우리 브레인 아로마 테라피에서 계속 제가 단어를 대뇌변연계라는 단어로 쓸 거예요. 그래서 대뇌변연계가 도대체 뭐야? 라고 생각을 하시면 안 되기 때문에 여기 수직 구조를 선생님 조금 알고 가시라고 준비를 했습니다. 제일 먼저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발달하는 게 이게 파란색인 일청뇌, 우리가 뇌관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뇌관이라고도 이야기하고 다른 말로 생명뇌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얘는 무엇을 담당하냐면은 우리가 할 수 있는 뭔가 움직일 수 있는 힘, 실행력 있죠, 그죠? 움직일 수 있는 힘이 이 무의식 안에서 나와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 모든 잠재력도 이 안에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아이가 차지하는, 뇌간이 차지하는 비율은 사람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거의 75%에서 80% 정도가 차지하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엄청난 이 중요한 역할을 해주는 게 이 뇌간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이 뇌간의 역할은 우리가 다른 말로 신체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발달하는 게 이 노란색 부분이 있죠, 그죠? 이 노란색 부분이 대뇌변연계예요. 대뇌변연계인데 이 아이는 감정이라든지 고정관념이라든지 잠재의식
그리고 되게 정서를 담당을 해요. 그래서 정선애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정선애 이 아이의 비중은 우리 뇌 사람마다 다릅니다. 사람마다 다르지만 우리 뇌의 10 내지 15%를 차지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마지막에 있는 이 주황색 부분 있죠? 이걸 대뇌 피질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흔히 우리 일반인들이 알고 있는 뇌, 생각하는 뇌, 나의 뇌를 생각하는 뇌, 이 뇌는 공부하는 뇌, 이런 뇌 있죠, 그죠? 이 뇌는 대뇌 피질이 담당을 하는데요. 생각이라든지 행동이라든지 외부 의식을 담당을 합니다. 이 아이를 인지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인지내의 우리 비율은요, 5%밖에 차지를 안 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요 안에 있는 뇌관이라는 이 아이가 얼마나 튼튼하고 얼마나 이 아이에게 많은 게 뭐라 그러죠? 내가 좋은 습관이라든지 이 모든 것들이 들어가 있는 뇌가 여기 있는 뇌간의 역할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이 데리고 있는 아이들은 이 뇌간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는 시기이기 때문에 지금 만들어지는 이게 습관이라든지 경험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거의 무의식으로 다 들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만 아시고 그리고 제가 어, 매월 두 달에 한 번씩 연수를 하면서 선생님들에게 원리를 조금씩 조금씩 한 컷 아니면 두 컷씩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브레인 아로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선생님들한테 질문을 드릴게요. 그러면 선생님이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선생님은 어떤 향을 기억하나요? 향을 기억한 적 있으세요? 또 선생님은 어떤 향을 좋아하나요? 내가 특별하게 좋아하는 향이 있나요? 아니면 생각을 못 해보셨나요? 저는요, 강렬하게 기억하는 게 있어요. 저는 제일 좋아하는 향, 그리고, 기억하는 향이, 그게, 갑복화낸, 로스팅을 바로 해낸 커피 있죠, 그죠? 그래서 커피 신문을 탁 내렸는데, 그 커피 향이 날 때 굉장히 기분이 좋아요. 그리고 막 전율이 일어나요. 그리고 입가에 미소가 확 지어져요. 그죠? 예, 너무 향긋하겠다는 그 생각 있잖아요. 그래서 가만히 제가 생각을 해보니 아무것도 모를 때 그때 어느 커피숍을 갔는데 커피를 볶고 있었어요. 보통 커피 로스팅을 아침에 하는데 그는 아침 시간이 아니었는데 막 볶고 난 후였어요. 근데 그게 저에게 너무나 크게 와닿은 거예요. 너무나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 기억이 아직까지 남아있어요. 그래서 저는 커피 향을 정말 좋아하고, 그리고 그때 막 이랬는데 너무, 뭐지? 너무 좋은 기억이 있잖아요. 그 기억, 그 감정이 그대로 남아있어요. 그래서 저는 향 중에서 커피 향이 제일 아마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사람마다 다르죠, 그죠? 예. 꽃의 향기를 맡는 사람, 아니면 뭐 양초, 그죠? 향기로운 양초, 예, 그죠? 그런 향을 맡는 분들. 아니면 또 그런 분들 계시잖아요. 베이커리, 갓 나온 빵 냄새가 너무 좋으신 분. 아니면 바다 냄새가 좋으신 분. 여러 가지 자기만의 향이 있을 거예요. 그걸 한번 떠올려 보시고, 그 향을 떠오르면은 내가 그때의 기억이 되살아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의 기억이 되살아나면서 따라오는 게 뭐냐면, 정말 그때의 감정. 예를 들어서 너무 행복한 감정이면 행복한 감정이 올 수도 있고 아니면 이렇게 조금 힘든 감정일 수도 있어요. 그죠? 그 감정이 되살아날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향기는 우리에게 큰 영향을 주고 있다는 걸 선생님이 한 번 더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보세요. 향이란 공기 중에 떠다니는 작은 휘발성 분자예요. 아주 미세한 휘발성 분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휘발성 분자가 코에 있는 후각수용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후각세포로 흡입되죠. 그죠? 흡입된 뒤, 뇌의 여러 부위를 거쳐서 어디로 전달되냐면, 대뇌변연계로 전달되어요. 아까 우리 대뇌변연계 했죠. 그죠? 대뇌변연계가 뭐였어요? 정서를 담당하는 곳이었죠. 그죠? 예, 감정을 담당하고 정서를 담당하는 곳이었죠. 그래서 대뇌변연계로 전달되기 때문에, 자, 그 기억이 떠오르면서 그 감정이 되살아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리고 향기는 뇌에 직접 전달되면서
우리 기억력과 감정 상태에 영향을 미치고 특히 온몸의 호르몬 밸런스를 조절하는 기능을 해요. 그래서 이 호르몬 밸런스가 조절이 잘 되냐 안 되냐에 따라서 우리 몸이 많이 달라지죠. 그래서 이 호르몬 밸런스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저는 또 다른 말로 자율신경계를 조절하는 기능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율신경계는 뭐냐면은 우리가 생각지, 의도치 않아도 그냥 일어나는 현상들이에요. 심장, 우리가 의도치가 입니까? 심장아, 너 뛰어 해서 뛰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혈압이, 너 좀 혈압 올라가 해서 올라가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이게 무의식적으로 행해지는 이 자율신경계인데, 이 자율신경계 안에는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이라는 친구가 살고 있어요. 그래서 교감신경은 뭐예요? 내가 긴장을 하거나, 그다음 부교감신경은 이완을 하거나 여기까지만 아시면 돼요. 조금 이따 제가 또 기회가 된다면 조금 더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밸런스가 맞아야 돼요. 교감과 부교감과 이렇게 균형을 맞춰서 밸런스가 맞췄을 때 우리 몸이 정말로 건강한 상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호르몬 조절에도 향기가 영향을 많이 미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대뇌 변형계 안에 자, 펜도 해마 이런 이야기가 나오니까 우리 스님들 도대체 뭐지라고 생각이 되시죠? 자, 그러면 설명 아주 간단하게 해드릴게요. 뇌에는 기억하는 장치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기억하는 장치가 있는데 단기 기억 장치, 장기 기억 장치가 있어요. 단기 기억 장치는 해마라는 친구가 담당을 해요. 이게 장기 기억 장치는 펜도라는 친구가 담당을 합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학교 다닐 때 시험 보기 이전에 벼락치기 공부를 하죠. 벼락치기 공부를 하면 단기 기억이기 때문에 해마예요. 그죠? 그런데 시험을 딱 보고 나면 생각이 안 나죠. 이게 단기 기억 장치예요. 그래서 해마가 담당을 하고요. 그 다음에 예전에 학교 다닐 때 누군가하고 내가 트러블이 생겼는데, 주는 거 없이 막 트러블도 생길 수도 있고, 막 그런 현상들이 일어날 수 있잖아요. 그 기억은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30년이 지나도 기억이 나요. 그쵸? 이 아이가 어디에 기억 장치가 되었기 때문에 그러냐면 펜도에 왜? 감정에 관해서는 편도로 저장이 돼버려요. 장기 기억으로 저장이 돼버려요. 그래서 장기 기억으로 저장이 되어서 오래전에 내가 조금 불편한 감정이 있었다는 사람도 다시 만나면 그 기억이 떠오르게 돼가 있죠. 그죠? 그래서 이 펜도와 해마가 기억 장치라는 거는 선생님이 좀 잘 아셨으면 좋겠고 이 대뇌 변형계가 감정이 펜도와 해마가 향기에 반응을 하기 때문에 정서적으로 안정되는 효과가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향기, 기분 좋은 향기, 내가 좋아하는 향기를 맡기 때문에 이 아이가 기억장치 아이들이 어떻게 돼요? 편안한 상태가 되겠죠. 편안한 상태가 되니까 이 아이들이 어떻게 되냐면 긍정의 환경이 만들어지고 그리고 어떻게 긍정적인 정서가 만들어지겠죠. 그죠? 대뇌 변경계는 정서라 그랬잖아요. 그죠? 긍정적인 정서가 만들어지는 효과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브레인 아로마 테라피 효과를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브레인 아로마 테라피는 아까 방금 제가 말씀드렸듯이 제일 큰 효과는 긍정적인 정서에 도움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브레인 아로마 테라피는 아이하고 선생님하고 주고받는 활동이잖아요. 그죠? 이게 향기를, 보이죠? 그죠? 아로마를 가지고 아이 손에 발라서 그다음에 선생님이 이 아이 손을 이렇게 만져주죠. 그러면 손을 만져줄 때 그냥 선생님이 무표정한 상태로 이게 그 손을 만져주는 거 아니잖아요. 선생님이 아이를 바라보고 그리고 손을 만지면서 선생님에게 아이에게 해줄 수 있는 긍정적인 이야기도 해주고 그리고 선생님이 아이 손을 이렇게 만져주기 때문에 아이는 어떻게 될까요? 아주 편안하다고 느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아이는 선생님에 대해서 안전하다고 느끼기 때문에 안정감이 생기겠죠. 그리고 엄청 안전감하고 안정감하고 다릅니다. 내가 안전하다고 느끼는 거고, 내가 안정된다고 느끼는 거하고는 다릅니다.
그렇게 느끼고, 그 다음에 선생님에 대한 신뢰감도 당연히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내가 그런 안정감이라든지 안정감이 생기니까 내가 편안할 수밖에 없어요. 이완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나하고 선생님하고 연결되겠죠, 그죠? 예, 연결성이 키워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사회성에 큰 도움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 발라주는 게 뭐가 중요해요? 라고 하는데, 이게 하나 바르면서 손만 바르는 게 아니고 눈빛도 가죠, 얼굴 표정도 가죠, 선생님 말도 가죠. 얼마나 아이들에게 큰 영향을 미치겠습니까? 그래서 뭐 큰 이렇게 어떻게 발라야 돼요? 속을 어떻게 해야 돼요? 막 이렇게 질문을 하시는데 그냥 저는 내가 아이 바라보면서 한번 발라주는 것만 해도 아이에게는 엄청난 영향을 미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거든요. 네, 그거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 제가 또 강조하는 게 면역력 강화에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요즘에는 선생님 바이러스들이 너무나 센 바이러스들이 많이 옵니다. 성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제 주위에 올겨울에, 작년 겨울이죠. 작년 겨울에 입원하신 분이 두 분이나 계셨어요. 뭘로? 감기로, 독감으로. 한 번 독감이 걸리면 예전에는 어때요? 우리가 약도 잘 안 먹고 막 그랬잖아요. 그죠? 근데 독감이 걸리면 요즘에는, 거의 그냥 입원이에요. 그리고 추액을 맞아야 되고, 그만큼 센 아이들이 많이 오고 있고, 또 막 다른 바이러스가 또 생긴다 그러잖아요. 우리 코로나보다 큰 바이러스가 또 생겼다는 얘기도 막 들리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지금 제일 중요한 거는 개개인이 자기 면역을 키우는 자가 면역이 가장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이게 아로마 테라피가 굉장히 면역에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향을 이렇게 그냥 이렇게 맡지만 그냥 향기를 호흡으로 이렇게 맡지만 우리가 온몸으로 향을 맡아요. 그래서 이 아로마가요, 온몸으로 향을 맡기 때문에 수면에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불면증 치료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3, 4월에 들어간 게, 라벤더 같은 경우에는 이게 불면증 치료에 굉장히 도움이 돼요. 수면에 굉장히 도움이 되거든요. 이게 편안함을 추구하기 때문에. 그래서 아이들이 또 막, 낮잠 잘 때, 낮잠 잘 안 잘 때도 이 오일이 수면에 도움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효과가 있고, 그리고 우리가 정신적인 균형뿐만 아니라 이 아로마에는 향 바이러스가 다 들어가 있어요. 거의 다 아로마마다. 향균, 향바이러스가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향균, 향바이러스 작용으로 신체적 균형을 유지하고 면역을 강화하는데 굉장히 도움을 받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거는 예로 제가 들어드리자면 제가 아는 지인분 중에 아이가 5살 아이예요. 근데 그 엄마가 아토피가 있었대요. 부모님이. 그래서 자기도 아토피가 있기 때문에 화장품도 그냥 막 이렇게 골라 써야 되고 굉장히 힘들었대요. 그래서 찾은 게 아로마였대요. 본인 때문에. 본인 때문에 찾은 게 아로마였는데, 그래서 아로마를 꾸준히 쓰고 있었대요. 그래서 애가 태어나자마자 그냥 아로마를 계속, 얘가 조금씩 노출을 시켜서 계속 아로마로 바디 로션도 아로마를 넣어가지고 같이 그 블렌드 섞어가지고 발라주고, 그 다음에 아로마 따로 발라주고, 감기에든지, 뭐, 그리고 또 이제 디퓨즈라든지 이런 거를 많이 이렇게 접촉을 하게 했더니, 이 아이가 5살인데도 병원을 한 번도 안 갔대요. 어린이집 다니면 아이들이 가면서 바이러스가 많이 옮겨오기 때문에 병원에 한두 번씩 입원 다 하고 하잖아요. 근데 한 번도 병원을 안 갔대요. 그래서 정말 그 우리 국가 예방접종이죠? 예방접종 외에도 병원을 안 갔대요. 그만큼 튼튼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면역력에 굉장히 도움이 된다는 걸 저도 느끼고, 저도 제가 이제 손자를 계속 이렇게 봤잖아요. 보면서 이게 단기간은 안 돼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서 이 아이가 효과가 있다는 걸 제가 느꼈거든요. 그래서 저도 아마 도움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이 브레인 아로마 테라피는 면역력 강화에 굉장히 도움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브레인 아로마 테라피는 제가 아까 피부 접촉이라 그랬잖아요. 이 피부 접촉이 사실은 굉장히 우리 영아들, 특히 영아 유아들에게는 도움이 많이 돼요.
아주 중요한 거죠. 그죠? 이 피부 접촉을 통해서 친상호작용을 하는 거죠. 친상호작용은 주고받고잖아요. 그죠? 주고받고 하는 두뇌 발달 놀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신체 접촉으로 뇌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은 스트레스를 낮춰주고, 왜 안정되니까 스트레스를 낮춰주고, 그리고 내가 안정되고 편안하고 하니까 관계가 좋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회 적응력을 높일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내가 안정되니까 정서적인 친밀감이 생길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선생님하고 계속 주고받고가 되니까 교감, 공감 능력이 발달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내가 충분히 사랑을 받는다고 느끼잖아. 사랑을 받는다고 느끼기 때문에 자기 사랑, 자존감을 높이는 데도 도움이 된다라고 선생님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효과는 여기까지만 할게요. 자, 지금부터 제가 영상 하나 보여드릴 테니까 이거 자세히 한번 보세요. 네, 잘 보셨죠? 이제는 제가 얘기하지 않아도 매체들이 막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해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통합작용에, 통합사고에 아주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선생님들 한번 보시고 이 부분이 부모님에게 내보내셔도 괜찮겠죠? 혹시 필요하신 분은 저에게 요청하시면 제가 영상을 따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브레인 아로마 테라피는요, 저희가 신체, 정서, 두뇌 컨디션을 향상시켜주는 두뇌 활성화 놀이 활동과 아로마를 더한 브레인 아로마 테라피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두뇌 활성화 놀이 플러스 향기 놀이 이렇게 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두뇌 활성화 놀이는 어떻게 진행이 될까? 자, 첫 번째 인사 놀이, 두 번째 체조 놀이, 3번째 키스 요가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인사 놀이는 한 달에 하나씩 나갑니다. 한 달에 하나씩 자존감, 긍정적인 정서를 키울 수 있고 교류를 통한 사회성 발달 그리고 아이들이 적극적 수업 활동을 참여를 유도할 수 있죠. 그죠? 자, 3월달 인사가 뭐냐면 내가 좋아, 너도 좋아, 우리는 친구 사랑해. 이게 3월달 인사예요. 그죠? 나도 좋고, 너도 좋고, 우리도 좋고. 나도 좋고는 나를 사랑하는 마음.
너도 좋고는 너를 사랑하는 마음, 우리도 좋고는 모두를 사랑하는 마음. 이게 인성의 첫 번째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요 인상놀이. 그 다음에 체조놀이는 우리가 신체 감각 발달을 그 아이들이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요. 그 다음에 신체 조절력, 신체 균형을 맞춰줄 수 있는 6가지 내체조 원리로 이루어져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인사놀이 한 달에 하나씩 바뀌고요. 체조놀이, 퀴즈 요가가 한 달에 2개 아니면 3개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제가 일주일에 한 번씩 우리 내또리 유튜브 있죠, 그죠? 예, 유튜브도 보내드리니까 아이들하고 신체 활동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인사놀이, 체조놀이, 퀴즈 요가는 제가 영상으로 이미 다 보내드렸습니다. 그죠? 영상으로 보내드렸으니까 그걸 보시고 선생님이 먼저 익히시고 아이들하고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꼭 부탁드릴 거는 인사놀이는요, 영상을 아이들하고 같이 보면서 하시면 안 됩니다. 선생님이 익혀서 아이들하고 같이 하시기를 권유해 드리겠습니다. 체조놀이 퀴즈 요가는 같이 보면서 진행하셔도 괜찮습니다. 자, 아로마 테라피는요, 이거는 한번 쭉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선생님이 천천히 제가 자료를 다 보내드렸으니까 천천히 읽어보시고, 아, 이렇구나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저희가 자랑하는 게 블렌딩을 정말 전문가가 한다는 걸 자랑해 드립니다. 자, 선생님, 우리 영아, 육아 모두 아이들은요, 원액을 사용하면 안 됩니다. 아직까지. 그래서 블렌딩을 정말 필요한데, 블렌딩을 어떻게 하느냐가 정말 다릅니다. 그래서 저희는요, 전문가, 그죠? 이분 한리아님 같은 경우에는 국제 브레인 아로마 테라피 협회장을 맡고 있고, 이분은 국제뇌교육종합대학원의 박사 과정을 진행하셨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글로벌 사이버대학교 산학협력 특임 교수, 그리고 글로벌 사이버대학교에서 아로마 테라피 강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분은 저희 뇌교육을 한 지가 거의 한 20년 넘으셨고요. 그리고 아로마도 국제 아로마 테라피 자격증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대한민국에서 5손가락 안에 꼽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분이 아이의 컨디션에 맞게 블렌딩을 해주기 때문에 이 블렌딩이 정말 중요합니다. 아주 미세한 블렌딩이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는 자랑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브레인 아로마 테라피는 어떤 향으로 진행될 것인지 보세요. 자, 3, 4월은요, 기분 좋은 향기. 그 다음에 5, 6월은 에너지 팡팡. 7, 8 시원한 향기, 9, 10 반짝반짝 향기, 10, 11 몸 튼튼한 기, 1, 2 따뜻한 향기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이 아로마를 선정할 때도 아이들에게 가장 적합한, 아이들에게 가장 안전한 아로마로만 선정했다는 걸 선생님이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3, 4월은 기분 좋은 향기, 오렌지와 라벤더로 아로마 블렌딩이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럴까? 우리가 3월은 적응해야 되는, 그죠? 시기예요. 그죠? 적응해야 되는 달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알게 모르게 긴장과 스트레스가 쌓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긴장과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고 정서 안정이 되는 라벤더와 오렌지로 이루어져가 있습니다. 라벤더 오일 같은 경우는 조금 이따가 제가 다시 라벤더 오일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게요. 예, 정서 안정되는 블렌딩 오렌지 라벤더라고 되어 있고요. 자, 오일 다 받으셨죠? 그죠? 아로마 오일 다 받으셨죠? 오일 하나에 제가 스티커 다 드렸습니다. 이 스티커에 이름 적으셔서 이 오일에 붙이시면 됩니다. 그렇게 진행을 하시면 되고요. 자, 오렌지의 효과는요. 사실 오렌지는 기분 좋은 향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기분 좋은 향. 그래서 불안과 긴장감, 스트레스 해소에 도움이 되고, 그 다음에 우울한 기분을 부드럽게, 제가 기분 좋은 오일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숙면을 촉진하는 데 도움이 되고요. 그리고 소화계를 진정시키고, 폭통과 경련을 없애주고, 그다음 아이들이 굉장히 향을 좋아하죠. 그죠? 그래서 향 바이러스 살균 작용. 제가 모든 게 향균, 향염이 다 들어가 있다 그랬죠. 그죠? 예, 향 바이러스 살균 작용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언제 활용하면 좋냐면 아이들이 피곤할 때, 그 기분을 상쾌하게 환기시키고 싶을 때, 그 다음에 잠을 재우거나,
페탈 복통이 있을 때, 이럴 때 활용하면 도움이 될 겁니다. 그리고 라벤더 같은 경우에는 사실 사람들이 제일 많이 찾아요. 그리고 라벤더 향기가 익숙하잖아요. 우리가 어디서 익숙합니까? 섬유 유연제에서 익숙하죠. 그죠? 라벤더 같은 경우는 사실 엄마 오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만큼 안정감을 주는 오일이에요. 그래서 뭔가 마음의 불균형을 잡아준다 이랬죠. 안정되니까 불균형을 잡아주겠죠. 그죠? 그리고 뛰어난 진정 효과가 있어요. 긴장을 해소해줘요. 그래서 편안함을 추구하거든요. 라벤더는 편안함을 추구하기 때문에 이 긴장을 해소해주고, 그다음에 집중력이라든지 우울증, 분노 완화에도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항바이러스 살균 작용 여기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감기라든지 인플루엔자 두통도 들어주는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언제? 기분이 안정 안 될 때, 그리고 잠 못 잘 때. 그래서 불면증에 제일 많이 쓰는 오일이 라벤더예요. 스트레스나 불안감이 있을 때도 라벤더 향을 맡으면 되고요. 잠자기 전에 활용하면 됩니다. 자, 그렇게 이렇게 활용하시면 되고, 그리고 이 부분은 부모님에게 보내시면 좋겠어요. 저희는 분기별로 이거 아직 이거 오일별로 다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자, 저희가 원산지라든지 식물의 어떤 부분이라든지 그리고 함유량이라든지 추출 방법이라든지 향의 특징이라든지 그다음에 성분 어디서 인정받았는지 그 오일의 특징이라든지 이걸 다 적어가지고 보내드릴 테니까 이거는 제가 부모님에게 내보내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 언제 사용하면 될까요? 궁금하죠, 선생님? 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루에 10분만 이렇게 사용해도 도움이 됩니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아이들이 일과 시작할 때, 자, 첫 번째 뭘 하면 될까요? 그게 넷돌이 인사를 하고, 그 다음에 체조를 하고, 아이들은 몸을 움직여야 되겠죠, 그죠? 신나는 체조를 하고, 체조를 했으면 아이들은 당연히 뇌파가 뜨게 돼가 있습니다. 그때 바로 잡아서, 아로마 오일로 다시 뇌파를 떨어뜨리는 효과, 그때 발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등원 후, 그리고 날씨가 좋지 않을 때, 그리고 기분이 가라앉을 때, 긴장될 때, 아이들 긴장 많이 하고 있을 때, 이 아로마 향을 발라주면 아이들이 안정감이 생길 수가 있겠죠. 그리고 낮잠 전에, 이번 오일 같은 경우에는 낮잠 전에 자면 아이가 숙면을 취할 수 있는 오일들이 많잖아요. 그렇게 선생님, 사용을 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사용 기간은요, 저희가 3개월이라고 잡아놨지만 사실은 더 가요. 그렇지만은 저희가 또 이렇게 맹시를 해줘야 되니까 기간은 3개월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피부에 문제가 생기면 즉시 중단합니다. 이런 것들은 그냥 안내를 하는데 아직까지 한 번도 그런 경우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개인에 따라서 효능 차이가 있습니다. 오일 측정량 이하로 사용해 주세요 하는데 많이 우리는 로론이기 때문에 로론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이거는 측정량으로 쓸 수밖에 없어요. 푹 넣어가 쓸 수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사용을 하시라고 안내를 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여기는 조금 집중해가 봐주세요. 보관할 때는 이게 천년이기 때문에 이게 온도에 민감하잖아요. 그래서 시원한 데 보관을 해야 돼요. 그리고 습기가 많이 찬 데 보관을 하면 안 되고 건조한 것에 그리고 햇빛이 들어오는데 창가에 보관하시면 안 돼요. 햇빛이 들어오는데 열과 빛을 피하셔야 돼요. 여름철에는 냉장고를 보관해도 도움이 됩니다. 네. 그리고 사용한 오일은 반드시 뭐냐면 뚜껑을 꼭 닫아야 돼요. 아이들이 특히 5, 6, 7세, 6, 7세, 5, 6, 7세 같은 데는 뭐 조금 닫아가지고 이렇게 보관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선생님이 한 번 더 체크해가지고, 자, 어떻게 하냐면 꼭 한번 닫아가지고 보관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리고 반드시 세워주셔야 돼요. 이렇게 눕히잖아요. 눕히면 오일이 새어 나옵니다. 그래서 세워주시고, 그리고 또, 여기 하나 더 있죠. 그리고 여기 선생님 한 번만 좀 집중해서 봐주세요. 그리고 오일을 바르고 나서 매일은 안 그래도 돼요. 한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이 롤온 밴이 있죠, 그죠? 이게 롤러볼이라고 그러죠. 이 롤러볼을 종이 티슈나 물티슈로 한번 이렇게 닦아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해야 이 냄새가 나지 않아요. 작년에도 마찬가지고 어떻게 한 번씩 조금 지나고 나면 냄새가 나요. 이런 그 얘기를 많이 하셨어요. 자, 이게 천년이다 보니까 공기하고 만나면 당연히 산패가 될 수밖에 없어요, 선생님. 그쵸? 근데 안에 오히려 공기가 안 들어가잖아요. 바깥에 바리는 부분, 우리가 피지라든지 이런 걸 많이 만나기 때문에, 그죠? 이게 산패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기만 우리가 어떻게 돼요? 닦아주더라도 전혀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루에 한 번은 닦기가 그러면, 그래도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꼭 이렇게 한번 깨끗하게 닦아서 사용을 하시면, 아무 문제 없이 사용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수업 중계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그죠? 인사놀이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체조하고, 뭐, 체조는 기저 요가를 하셔도 되고, 체조를 하셔도 되고, 선생님 마음대로 하셔도 돼요. 그 다음에 우리가 향기놀이 하고, 이제 마무리 구호하는 걸로 돼가 있는데, 자, 여기 때가 있습니다. 인사놀이는 내가 좋아, 너도 좋아, 우리는 친구, 사랑해. 이 인사놀이고, 체조놀이는 우리가 파워브레인 체조 있어요. 아이들 좋아합니다. 키즈 요가는 머리를 두드려 아이들 정말 좋아합니다. 그리고 큰 아이들은 뿡뿡이 체조도 좋아해요. 그렇게 진행하시면 됩니다. 자, 이거는 선생님 영상을 제가 다 보내드렸으니까 영상을 보시고요. 그냥 맞게 쓰세요. 우리 원 컨디션에, 우리 반 컨디션에 맞게 쓰세요. 작은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내가 좋아, 너도 좋아, 사랑해. 여기까지만 해도 되겠죠. 그쵸? 그러니까 우리 반에, 우리 원의 컨디션에 맞게 사용하세요. 큰 아이들은 어떻게 해요? 내가 좋아, 너도 좋아, 우리는 친구 사랑해. 그리고 6, 7세 같은 경우에는 친구들하고도 같이 인사를 해도 되겠죠. 그죠? 친구들하고 같이 내가 좋아, 너도 좋아, 우리는 친구 사랑해. 친구들 같이 만나도 되겠죠. 그죠?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체조놀이는 영상을 보고 하시든지 아니면 선생님이 익혀서 어머니를 가지고 하시든지 그렇게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자, 수업놀이는요, 요 수업놀이는 선생님 예시입니다. 예시. 예시니까 선생님 이대로 해야 된다. 안 하셔도 됩니다. 아셨죠? 선생님 반 컨디션에, 선생님 원 컨디션에 다 달라요. 특히 영유아를 담당하고 계시는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그냥, 자, 우리 친구들 앉아볼까? 선생님하고 오늘은 기분 좋은 향기를 가지고, 기분이 좋아지는 연습을 할 거야. 행복해지는 연습을 할 거야. 자, 이렇게 하면서 선생님이 손바닥에 이렇게 발라줘요. 이렇게 불러줘요. 그리고 나서 다시 네, 아이 손바닥을 이게 쓸어줘요. 그러고 나서 첫 번째는 이렇게 이제 발라주는 게 연습이 됐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선생님이 질문하시면 돼요. 이게 우리 나이로 3살, 4살 아이들은 질문하면 다 되잖아요. 우리나라에 3살 아이들 이렇게 몇 번 돌려주면 좋을까? 몇 번 발라주면 좋을까? 이런 것도 괜찮겠죠. 그게 선생님하고 아이들하고 교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또, 와, 이렇게 돌리니까 손의 느낌이 어때? 이런 것도 도움이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발라서 선생님 손이 또 어떻게? 아이들 손을 이렇게 발라줘요. 이렇게 발라주면, 기분이 어때? 선생님은 우리 친구 손을 만지니까 너무 행복한 것 같아. 이런 동작들, 그죠? 충분히 되겠죠. 그리고 나서 충분히, 3, 4일은 손을 위주로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충분히 된 상태에서 이제 어떻게 하면 될까요? 손을 한번 가져가 보자. 손을 한번 내리시 볼까? 음, 맡아보자. 선생님의 향기가 좋은 것 같아. 기분 좋은 향기가 나는 것 같아. 선생님이 점점 기분이 좋아지는 것 같아. 이렇게 해도 되겠죠. 충분히. 그래서 접촉이 될 수 있도록 하면서 어떻게 될까요? 아이하고요, 얘기를 하기 때문에 이 아이는 선생님하고 굉장히 친밀감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5, 6, 7세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자, 이제 아이들 하나씩 다 가지고 아이가 직접 하면 되겠죠. 5, 6, 7세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자, 손바닥에 우리 10번 해보자. 자, 손등에 10번 발라보자. 됐죠? 자, 나의 손을, 자, 느끼면서 문질문질. 자, 양손에 골고루 우리가 기분 좋은 향을, 발라보자. 그리고, 느낌을 느껴보자. 그쵸? 그러고 나서 코 밑에도 한번 발라보자. 코 밑에도 발라도 돼요, 선생님. 코 밑에도 발라보자. 자, 우리 귀 뒤에도 발라볼까? 여기가, 어, 발라주면 굉장히 기분이 좋아지죠?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자, 충분히 바르고 나서 뭘 하면 될까요? 호흡하면 되겠죠? 자, 이제 들숨, 날숨, 코로 숨을 들이쉬고, 코로 내쉬고, 코로 숨을 들이쉬고, 코로 내쉬고, 코로 숨을 들이쉬고, 코로 내쉬고, 코로 숨을 들이쉬고, 코로 내쉬고. 그냥 아이들이 호흡을 했을 때는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고 했을 때는 아이들이 잘 못 느껴요. 근데 향이 들어가서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고 했을 때는 향에 집중되기 때문에 호흡을 충분히 잘 할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아이들이? 예, 뇌파가 떨어지겠죠. 당연히 한 곳에 집중하기 때문에. 명상이라는 것은 선생님이 가만히 눈을 감고 있는 게 명상 아닙니다. 명상은 한 가지에 집중된 상태를 명상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한 가지에 집중된 상태이기 때문에 뇌파가 훅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우리는 평소에 몇 가지 생각, 여러 가지 생각, 오만 가지 생각을 다 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아이들에게 명상을 하면서 뇌파를 떨어뜨리니까 차분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선생님이 수업할 때는 어떻게 될까요? 아이들이 차분한 상태가 되었기 때문에 훨씬 그 다음 수업이 편해질 수밖에 없겠죠. 그렇게 선생님이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는 한번 읽어보세요. 네. 그리고 유의사항은 꼭 선생님이 아이들하고 이야기를 해야 돼요. 유리레대가 있습니다. 던지면 안 됩니다. 깨집니다. 그래서 입에 넣거나 눈기에 넣으면 안 됩니다. 상처 있는 곳에 바르지 않아요. 데가 있지만은 사실은 상처 있는 거 발라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아이들한테는 혹시나 싶어서 그렇게 나가는 거고요. 뚜껑 꼭 닫는 거, 그 다음에 끝나고 나면 제자리 두는 거 유의사항 얘기해 주면 되고요. 요거 선생님은 출력해가지고 좀 붙여 넣으시면 좋겠어요. 제가 이거 다 보내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이거는 예시니까 선생님, 그다음 요대로 안 하셔도 됩니다. 아셨죠? 예, 예시니까 이렇게 진행되고 4월의 인사는 파워브레인 인사입니다. 파워브레인 인사도 영상으로 다 보내드릴 겁니다. 영상으로 보내드릴 테니까 선생님 보시면 되고요. 체조는 내통통 체조, 그다음에 멋쟁이, 토마토, 올챙이 송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내가 이게 마찬가지로 이거는 예시니까 예시 그대로 하시면 되고, 자, 이렇게 진행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선생님들이 해야 될 게, 저는, 향기존을 하나 만드셨으면 좋겠어요. 향기존을 만드시면, 있죠, 그죠. 예, 이것도 한번 읽어보시면 선생님이 아시니까 이걸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요 교실에 향기존을 만들어요. 데가 있죠, 그죠? 그래서 이 향기존을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벌써 만들어서 저희인데, 사진을 찍어 보내준 원도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너무 잘 만드셨더라고요. 제가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그거, 이거 톡방으로 공유해 드릴 테니까 그거 참고하셔서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향기존을 왜 만들어야 되냐면은 향기존을 딱 만들어 놨고 내가 기분이 나쁘거나 친구랑 사이가 안 좋을 때, 몸이 안 좋을 때 향기존에 가서 내가 기분이 좋아지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기분이 안 좋으면 향기존에 가서 어떻게 될까요? 선생님하고. 영화들은 선생님하고 하면 되겠죠? 선생님하고 이렇게 발라서 뭘까요? 네, 천천히, 네, 오일, 저 호흡을 막고 느끼겠죠? 자, 기분 좋은 향이 들어가면 당연히 아까 대뇌 변연계에서 작동을 한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해마와 펜도와 작동을 해서 우리가 대뇌 변연계가 기분이 좋아지는 정서적인 안정적인 효과를 만들어진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기분이 좋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말씀하실 때는 향기조에는 기분 좋아지는 곳이야. 행복해지는 이 장소야라고 얘기를 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교실에서 꼭 향기존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큰아이 같은 경우에는 앉아서 호흡, 명상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항상 저희가 구호는 뭐냐면 몸 튼튼 마음 튼튼 몸 튼튼 아랫배 두드리고 몸 튼튼 마음 튼튼 내 튼튼 파워 브레인 이게 저희 넷돌이 인사고 모든 저희 내교육하는 곳에는 마지막 인사예요. 왜 그럴까요? 몸도 튼튼하고 마음도 튼튼하고 뇌도 튼튼하는 거를 누구인데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선생님이 아이들하고 같이 마지막 고 인사까지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가정통신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다 보내드렸습니다. 그래서 선생님 그대로 가정통신문 보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수업 외에 어떻게 사용할까요? 라고 돼가 있죠. 그죠? 예.
우리 아이들 등원할 때 사용하니까 엄마들이 참 좋아한다는 원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피드백을 듣고 다른 원에도 그렇게 제가 조금 전달했더니 그 원 복 받으실 거예요. 선생님이 먼저 사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랬더니 정말로 향이 입혀가니까 기분 좋게 그 하원을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등원 후에 아침에 그다음에 하원할 때 이때 두 번이라도 이렇게 발라주면 아이들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감정적으로 안정이 안 되고 불편할 때 향을 가지고 선생님하고 이 얘기를 하면 반드시 빨리 전환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집중이 아이들이 안 될 때, 그리고 컨디션이 좋지 않을 때, 그리고 아이들 간에 갈등이 생길 때도 좋고요. 아이들 향기존을 만들어서 아이들 스스로, 아, 나 기분 안 좋은 사람 그래서 향기 바르고 와, 라고 이야기를 해도 되겠죠. 이름이 자기 이름이 있으니까, 예, 그렇게 사용을 하셔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교사 나눔 저희가 선생님들이 참고하시라고 제가 올려놨습니다. 이걸 한번 다 읽어보세요. 그러면 선생님들이 아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여기뿐만 아니라 제가 보내드린 자료에 나눔한 자료들이 있습니다. 그 나눔한 자료들을 보시면 저는 선생님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죠? 예. 왜냐하면 같은 선생님들이 보낸 거니까 아마 조금 많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수고 많이 하셨고요. 3, 4월 연수 이렇게 진행했습니다. 오, 연수 진행하고 나니까 제가 목소리가 안 나와요. 수업하시다가 궁금하신 점은 언제든지 저희한테 연락을 주세요. 그리고 불편한 사항도 언제든지 연락을 주세요. 자, 이게 수작업이에요, 선생님. 수작업이기 때문에 혹시 로론이 빠질 수도 있어요. 그러면 꼭 선생님이 조금 닫아주시고, 그 다음에 사용하시기 전에는 반드시 뭘 해야 돼요? 흔들어서, 왜냐면 처음에 사용하실 때는 반드시 흔들어서 사용을 해주시고, 혹시 가다가 문제가 발생하거나 그럴 경우에는 저에게 연락을 주시면 바로바로 제가 처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매일 제가 말씀드리지만 선생님이 먼저 많이 바르셨으면 좋겠어요. 아침에 오셔서 선생님이 전체적으로 좀 향을 잘 입히셔가지고, 그리고 아이들이 어떻게 될까요? 오면 이렇게 안아주면 선생님의 향이 아이에게 전달이 되거든요. 그것도 도움이 많이 되고, 그리고 3월달에 낮잠 자기가 정말 힘들잖아요? 그럴 때 손수건에 톡톡톡톡톡톡 해가지고 넣고 아이들이 잘 수 있도록 해줘도 되고, 자기 전에 자기 손에 입혀서 그리고 향을 맡아서 자도 돼요. 예, 그런 방법도 되니까 다양한 방법으로 선생님이 사용해 보시고, 그리고 3, 4월 사용하다 보다 보면 4월에는 선생님만의 노하우가 생길 거예요. 이거는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니까 그대로 선생님이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 너무너무 수고 많이 하셨고요. 자, 반가운 얼굴로 다음 연수 일정 공지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연수는 4월 25일입니다. 한 번 더 공지해 드릴게요. 다음 연수는 4월 25일 날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